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름을 들었을 때 별로 유쾌하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장예찬이라고 사실상의 정치 낭인 비슷하게 여의도 언저리를 떠들고 있는, 여의도를 떠드는지 아니면 뭐 어디 유튜브 채널을 떠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자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 한동훈 당대표 또는 이 한동훈 지지층에 대해서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계속 늘어놓고 있다. 또 되도 않는 정치 논평을 한답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는 비판을 자초할 만한 그런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다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장예찬이라는 자는 정치적인 의미, 정치적인 비중, 정치적인 위상, 정치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도무지 시간을 내서 언급할 만한 자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심평 같은 자를 얘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예찬이가 지금 이렇게 하고 다니는 그게 과연 장예찬이의 본심일까? 장예찬이의 그 고유의 자기의 정말 스스로 생각해낸 그런 발언들일까? 의견들일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 뒤에는 누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오히려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럼 그 뒤에는 누가 있을까?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예찬이가 요새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이 고성국이라는 사람하고 계속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모양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이 고성국 유튜브 채널을 봤더니 장예찬이가 거기에 또 그때 나왔었는데, 장예찬이가 그때 고성국 그 유튜브에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무슨 행정관으로 일했던 KBS 기자인가 그 사람하고 같이 나와서 뭐 이렇게 말을 늘어놓고 그러던데, 또 오늘 보니까 뒤늦게 그 기사를 확인했습니다만 고성국이 KBS에서 진행하는 뭐 전격 시사라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저런 말을 또 늘어놨습니다만, 그 내용을 봤더니 정말 가관이라서 정말 기가 차가지고 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까 앞서 올렸던 그 영상에서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장예찬이가 어제 나와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일단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장예찬이가 한동훈 대표와 또는 한동훈 대표 지지층을 향해서 또 한 딸이니 뭐니 테러니 난동이니 이런 대도 않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3자 추천 특검입니다. 고성국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제도 한동훈 대표는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렇게 거듭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고 이렇게 운을 뗐습니다. 그랬더니 장예찬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집이죠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3자 추천 특검법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놓았던 그 특검법들이 부결됐던 이유가 결국에 뭐냐면, 아니 근본적으로 이 대통령의 이 사건의 진상에 대한 그런 조사보다는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아주 이 악의적인 정치적 목적이 뚜렷한 특검법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거부할 수밖에 없고 그걸 갖다 부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3자 추천 특검법은 그 추천권자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거를 수용함으로 인해서 그 더불어민주당이 내놨던 그거를 갖다 독소조항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협상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국민의힘이 그걸 갖다가 수용하는 걸 논의할 수가 있고, 또는 그 뒤에 이 더불어민주당이 그걸 갖다가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다음에서야 국민의힘이 그걸 갖다가 발의할 수 있고,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깡그리 다 무시하고 장예찬이가 그냥 이거를 갖다가 한동훈이 맹목적으로 그걸 고집하고 있다, 마치 윤석열의 탄핵을 기도하고 있다, 마치 윤석열 배신자라고 이렇게 취급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예찬이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승리했습니다만 전대선거나 토론 과정에서 몇 가지 부정적인 키워드들, 고집 그리고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노출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거는 장예찬이의 주관적인 평가니까, 그리고 제가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만 장예찬이가 이 한동훈 대표한테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과연 장예찬이가 얘기한 이런 것들이 과연 객관적인 분석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장예찬이의 사감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장예찬의 뒤에 있는 사람의 어떤 주입시킨 그런 생각들인가, 거기에 대해서 또 의심 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장예찬이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로는 정치에서 지는 게 이기는 법일 때도 있잖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이 부분에서 거의 물을 마시다가 뿜을 뻔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장예찬이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장예찬이가 과연 정치란 무엇인지 아는 자입니까?
일단 그것부터가 벌써 마음에 안 들고, 두 번째는 장예찬이가 정치에서 지는 게 이기는 법일 때도 있잖아요 라고 할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장예찬이가 이런 거를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장예찬이가 공천 취소를 당했을 때 장예찬이가 무소속으로 뛰쳐나가서 진짜 모수 호소인 노릇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다, 그런 위험이 그런 확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점점 고조되고 있을 때 나는 완주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완주를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9% 받고 선거비 1원 한 장 보전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결국에선 장예찬이가 그때 당시에 지는 것도 아니었고 공천 취소를 당했으면 이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이렇게 당의 협조 요청 내지는 당의 지시 이런 거에 갖다가 거부하지 않고 따르는 모습을, 내심으로 불만이 있겠지만 그 누구보다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배지 한번 달아보려고 했는데 20대 때 쓴 페이스북 글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억울하다기보다는 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장예찬이가 지금과 같은 아주 이 천덕꾸러기 그런 취급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물론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예찬이에 대해서 그 전부터도 호감을 느끼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장예찬이의 그런 출신 성분이라고 해야 될까? 공산당은 아니니까 출신 성분이 아니라 장예찬이의 불분명한 과거, 장예찬이의 그런 자질과 능력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예찬이가 배지를 달았다고 하더라도, 또는 장예찬이가 공천 취소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전 장예찬이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얘기하진 않았을 건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만약에 장예찬이가 정치에서 지는 게 이기는 법일 때도 있다는 걸 갖다가 명심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자기가 그걸 정말 실천했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 지금처럼 이렇게 장예찬이가 모두한테 까이는 상황은 안 당했을 텐데, 지금 자기는 정작 하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가 대체 그때 당시에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말 그냥 뭐랄까 이 말뿐이다 그겁니다. 이 장예찬이는 정말 자기를 되돌아볼지도 모르고 자기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남들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뭔 자격이나 있다고, 자기가 뭔 능력이나 있다고 그런 그런 기준을 들이대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지금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의 폭주가 너무 심해서 내가 이 제3자안을 처리한다고 라고 해도 국내 내부에서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친한계 의원들이 지금 10명에서 15명 정도 되는데 그 의원들 모아서 당장 발의할 것도 아니면서 자꾸 이렇게 내부에 혼선을 주는, 아니 그래서 우리가 특검을 막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특검을 해야 하는 건지 의원들이 헷갈리잖아요. 지금 10년 동안 정치평론하고 정치권에서 살아온 저도 헷갈리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선 영상에서 여러분들 거의 30분에 걸쳐서 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제3자 추천 특검 법안의 그런 논리라고 해야 될까?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내포하고 있는 협상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는 저의 추측입니다. 저의 추정입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그게 별로 근거가 없다 이런 비판을 들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상 상당히 근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예찬이는 10년 동안, 장예찬이가 언제 어디서부터 10년 동안 정치평론을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년 동안 정치평론을 해왔다고 하면서 그거 자체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 그거 자체도 분석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 그야말로 자기가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장예찬이가 도대체 이 특검을 국내미 어떻게 하자는 건지, 어떻게 하자는 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초헌법적인 초법률적인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배제를 하고 정말 이 진상조사를 위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정말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특검법을 설계를 해야 된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동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적점 분열은 정치적으로 올바른 스탠스가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적점 분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적점 분열이라고 하는 것도 이 장예찬의 비약이고 장예찬의 궤변일 뿐이고, 장예찬이가 과연 그 누구의 적점 분열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왜냐? 장예찬이는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될 수도 있다는 그 상황에서도 지 배지가 눈에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완주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보수 정당이 무너지든 말든지 지가 몸을 담고 있었던 정당이 이번 총선에서 패배해서 개헌 저지선이 무너져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무슨 양 아버지나 되는 듯이 모셨던 장예찬이가 무슨 정치 참모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의 정치 참모 이루어 청년 참모 뭐 어쩌고 저쩌고 운운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이 탄핵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나 몰라 난 뺐지만 닮은데 했던 자가 누굽니까? 바로 장예찬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적정 분열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그야말로 정말 최악의 해당 행위지 않습니까? 최악의 적정 분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짓을 했던 자가 지금 그 누구한테 적정 분열을 비판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 비판의 대상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그 비판의 내용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장예찬이가 그 자체가 잘못된 사람 아닙니까? 그 자체가 적정 분열의 전형 아닙니까? 근데 누구한테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장예찬이가 뭐라 했냐면 자신이 내세웠던 말을 주워 담기 싫다. 나는 틀린 게 없다라는 어떤 일종의 고집으로 보이는데 저는 장예찬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이건 트집도 아니고 정말 그야말로 궤변 이런 것들을 늘어놓는 것 자체가 정말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뭡니까? 나는 틀린 게 없다. 내가 내뱉었던 말들 주워 담기 싫다. 이런 고집을 부리는 것과 같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장예찬이가 공천 취소를 당하고 한동안 조용히 있다가 전당대회 판에 그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고 난 다음에 전당대회 그 얘기가 나올 때쯤부터 서서히 이렇게 스멀스멀 옛날에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뭐처럼 스멀스멀 올라와가지고는 지금 계속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장예찬이야말로 어떤 일종의 고집으로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 고집을 왜 그렇게 고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예찬이 그 고집을 꺾을 때 저는 좀 더 큰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예찬이는 그 고집을 꺾어도 앞으로 그의 정치적 미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다 자포자기하고 이런 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나마 추한 모습은 안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나마 자기가 참모로서 뭐 역할을 했다는 그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그거 갖다가 호가호위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장예찬이가. 그러면 최소한 그 두 사람한테 누를 끼쳐서는 안 되지 않느냐. 여러분들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부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인간적인 감정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장예찬이가. 그러면 최소한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피해를 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장예찬이가 이런 소리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그 장예찬이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거냐? 장예찬이 뒤에 김건희 여사가 있는 거냐? 아니 용산이 지금 장예찬이를 뭐 소위 말해서 대변인격으로 내세워서 스피커로 내세워서 한동훈을 계속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냐? 이런 오해를 자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예찬이가 정상적인 정무적 판단, 최소한의 정무적 감각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도 버젓이 공공연하게 여기저기 쏴돌아다니면서 이런 얘기만 계속 늘어놓고 있다 그래 그 얘기 입니다. 그 누구의 공감도 받지 못하는데 아주 극소수 무슨 자유통일당 세력 이제 이런 세력들의 그런 공감 말고는 정말 대다수 정상적인 상식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공감을 얻지 못하는 그런 장예찬이가 지금 왜 이러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 고성국이 이런 질문합니다. 현재까지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전 대표가 제3자 추천특검법은 반대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두 번째 부결되고 또 추진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또 부결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정세 속에서 그냥 차라리 제3자 추천특검법이라도 받자 이렇게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장예찬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이 만약 그렇다. 우리는 한동훈 안으로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나오면 그때 한동훈 대표는 정말 외통수에 걸리는 거거든요. 라고 이렇게 장예찬이가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앞선 영상에서 그 설명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다시 상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절대 외통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외통수에 걸린 쪽은 더불어민주당이고 외통수에 걸린 사람은 이재명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장예찬이는 전혀 분석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제가 앞서 올린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앞서 올린 한 거의 28분에 달하는 그 영상을 한번 긴 영상이긴 하지만 그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외통수에 걸렸냐? 그 제3자 추천특검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산적한 문제가 뭐냐? 그야말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한테는 첩첩산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장예찬이는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장예찬이가 물론 제 전망은 수사의 범위라든가 특검의 명칭 등등 다른 부분을 이유로 민주당 안을 안 받겠죠. 안 받아야 하는 게 맞고 하지만 갈수록 궁색해집니다. 여러분들 궁색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단계에서 민주당의 여러 가지 특검 폭주나 탄핵 폭주에 대항하기 위해 이 안을 처리하는 것이 결코 모양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한동훈 대표의 고집을 한 번만 꺾으면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얘기했던 게 제3자 추천특검법이고 그 한동훈 대표가 압도적인 득표를 해서 지금 국내의 당 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명목상 표면적으로는 이 해병대원 특검법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찬성 여론이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전당대회에 나오기 전에는 제가 관심 좀 끌라고 아니면 득표를 좀 받으려고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얘기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의 폭죽을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그거야말로 모양 빠지는 거고 그거야말로 한동훈 스스로 정치적으로 자멸하는 거고 그거야말로 국민의힘이 기사 회생할 수 있었던 그 기회를 갖다가 스스로 내팽개치는 거 아닙니까? 그거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자초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야말로 이 이재명의 집권을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는 그 길, 이재명의 대권 가도를 열어주는 행위 아닙니까? 정말 저는 어떻게 윤석열의 참모라고 자처한 자가 이런 소리를 지상파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장예찬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장예찬이가 이런 소리를 하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장예찬이의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장예찬이의 이런 분석이 단 1%라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밖에 없느냐, 이런 판단 능력을 가진 사람들밖에 없느냐,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자들밖에 없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계속 읽어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뭐 읽을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장예찬이가 그 뒤에 했던 얘기들도 이 앞서서 소개한 그런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약을 해보면 여러분들 이 한동훈 대표가 제시했던 제3자 추천특검법, 이거를 그냥 그것만 놓고 봐서는 아니 그러면 특검을 하자는 얘기냐? 여기에 굳이 그런 감정을 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봐야 되고, 이 제3자 추천특검법 이런 걸 먼저 제안한 그 의도가 뭔지,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어떤 정치적 속셈이 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국민의힘에서 먼저 국민들한테 이 여론전, 선전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앞선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재명당, 조국당에 대해서 어떤 그 특검법이 얼마나 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정말로 초법적인 권한을 특검한테 몰아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러분들 이게 진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게 법률 내용을 보면. 물론 그런 것들이 그동안의 언론 보도 내용으로 소개된 바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약간 뭉뚱그려서 그렇게 상세하게 하나하나 이게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이게 얼마나 초법적인지 그런 것들을 갖다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없었을 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상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부 뭐 개딸인가 뭔가 그런 사람들 말고는 상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재명의 그런 말에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국민들을 믿고 국민들의 상식을 믿고 그 국민들의 상식에 호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무조건 똘똘 뭉쳐야 된다. 무조건 윤석열 탄핵 막아야 된다. 특검은 탄핵이다. 이것만 외치면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여론 환경에서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장예찬이 같은 이런 자들이 지상파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해치는 게 바로 이런 자들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장예찬이도 뭐라 그럴까 10년 동안 자기가 정치평론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자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필, 뭐 옛날에 무슨 조폭 자서전 대필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하든지, 아니면 뭐 옛날에 뭐 누구 여가수 뭐 그걸 이제 성적 대상화했다는 그런 논란이 있었던 뭐 야설인가 소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쓰든지, 하여튼 자기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뭐 드럼을 치든지 그런 걸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장예찬이의 개인적인 그런 인생에 있어서도 그런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예찬이가 사는 그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에서 이번에 그 뭡니까? 일본 도로를 휘둘러 가지고 40대 가장을 죽인 그 자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 현장이 있는데 장예찬이는 거기에 가서 뭐 한 번이라도 좀 이렇게 그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든지 뭐 그랬는지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해서 갑자기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왜냐면 장예찬이의 집하고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그걸 해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장예찬이가 그렇게 민생에 대해서 관심 있고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지금 현재 각종 방송에 나와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혹시 관심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생각이 나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그 얘기를 해보려고 잠깐 꺼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도 많이 달아주시고 주변 분들한테 제 채널 선전을 또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맨날 부탁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